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죠. 둘 다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네. 환율이 아직까지는 1230원대 이상인데 그래도 외국인이 사고 있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말이죠. 개인이 홀로 매도를 하고 있고 네.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 또 코스피 200 모두 매수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원달러 환율에 따른 환차손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그 환차손을 커버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더 부각이 되면서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입지를 좀 하고 있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에 또 좋은 점수를 하나 더 줄 수 있는 게 자,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힘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팀인가 싶은 기관이 지금 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도 조심스럽게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선주 삼성중공업, 해운주 그렇죠. 페노션, HMM과 같은 LNG 이런 이슈와 그렇죠.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나 원익 QNC, 유진테크와 같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 위주로 수급 들어오면서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 짧게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이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오늘의 라인업 첫 번째는요. 고영과 ISC가 만났습니다. 오늘 강한 반도체 그렇죠. 섹터네요. 반도체를 오늘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이죠.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시세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지 않는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올 때 더 강하게 나오면서 데드캣 바운스 그 이상의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영도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또 고영 못지않게 이 ISC라고 하는 종목도 굉장히 좋은, 즉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방금 앵커님께서 짚어주셨던 원익 QNC, 원익 IPS 이러한 기업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나 고영과 ISC 그러니까 원익 그룹주들은 지금 시세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됐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아마 지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볼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영, ISC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흐름이 좋아서 실적 시즌에 한번 담아볼까 그렇죠. 고민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김태성 팀장님께서 종목 옥석을 가려오셨습니다. 과연 고영과 ISC 이 둘 중에 승자는 누가 될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고영이 네. 승자네요. 일단은 ISC보다 고영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ISC도 물론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고영이 좋은 점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SC가 나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둘 다 좋은 것들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고영이 장점들이 더 많은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비수기에도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좀 달성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도 결국 실적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당연히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고영 좋게 봐야 된다. 특히나 이 검사 장비가 기존의 2D였는데 지금 3D로 전환을 하면서 그의 선봉장을 좀 앞서는 그러니까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영의 실적은요. 지금뿐만 아니고 2분기, 3분기, 4분기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본업 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고영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 검사 장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전방 산업에서도 지금 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거기에 이제 의료 쪽까지도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게 지금 고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ISC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ISC도 물론 좋은 기업이나 고용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중요하잖아요. 네.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바라볼까요? 자,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의 1차 매수.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시세가 나온 날, 그 다음날 잠시 쉬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종가의 1차 매수, 그리고 내일 만약 쉬어간다라고 하면 2차 매수를 통해서 평단과 비중 관리를 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2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조금 길게 가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최근에 박스권 하단이라는 1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이 목표가를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영 오늘과 내일 1차, 2차로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FNF와 휠라홀딩스가 만났습니다.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서 의류주잖아요. 그렇죠. 오늘 의류주가 조금은 쉬어가더라고요. 쉬어가니까 제가 오늘 뽑아온 거예요. 저도 네. 매수. 그러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거든요. 네. 난 사실은 리오프닝 하면 대장이 뭐였었냐면 항공, 여행, 화장품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전에는 굉장히 또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해서 원래는 여행, 항공, 화장품이 같이 움직였으나 최근에 보면 항공주만 움직이거나 여행주만 움직이거나 또 그들이 쉬어갈 때 오늘처럼 화장품주가 또 관심을 받거나 이러한 그 안에서의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쉬어가고 있는 이 의류 쪽 FNF와 휠라홀딩스 그리고 주가의 위치적으로도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좀 하고 싶어요. 모든 종목들이 매수한 다음에 바로 올라가면 좋지만 네. 많은 종목들이 매수하고 나서 지지부진하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물릴 때 물리더라도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를 지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FNF와 휠라홀딩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종목 중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휠라홀딩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것, 혹은 높은 가격에 사서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휠라홀딩스가 저는 가격적으로 가장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긴 이유는 아무래도 이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작년에 골프 붐이 막 일어나면서 작년 1분기에 엄청난 큰 시세를 보였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보다는 조금은 저조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역성장 고민에 따른 우려, 이것이 좀 발생이 되면서 휠라홀딩스의 최근의 주가, 최근까지 조금 많이 밀려 내려왔던, 뭐 물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 내려왔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역성장에 따른 고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것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휠라홀딩스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반해서 5년 동안 엄청나게 강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의 포인트는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휠라홀딩스가 가장 또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게 아쿠시넷을 통한 이 골프 의류, 그러니까 골프 쪽에서 이제 매출을 굉장히 또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절적 변화와 이제 맞물리면서 성수기에 이제 진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휠라홀딩스가 지금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휠라홀딩스의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시죠. 네,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부담 없이 정말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데 더 쉬어졌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쉽긴 하나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4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탈이 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손절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목표가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 공략주 알아보기 앞서서요. 지난주 금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그린 플러스 한번 공략주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팜 운영하는 기업들이 주가 강세 나타났잖아요. 오늘 18,000원대 돌파를 시도했어요. 근데 목표가가 2만 원이잖아요. 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 아직 그래요? 멀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관심이 있었는데 과연 저게 갈까라고 생각만 하셨다가 이제 진입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가격도 굉장히 저는 메리트 있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린플러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린플러스 목표가까지 터치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시장에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반도체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지금 당장은. 그런데 그렇게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언제 또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맞아요.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먹을 폭을 가져갈 것이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또 오래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언급이 되지 않는 종목들, 그러니까 즉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 하지만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저는 관심 있게 트레이딩, 그러니까 매수를 미리 해놓는 게 가장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중공업, 모멘텀, 실적 굉장히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같이 좀 쉬어가는 타점에서 정부 정책과 또 맞물리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적에 대한 개선 혹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두루 좀 일어날 수 있는 두산중공업을 현재 위치에서 포트 한 켠에 없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두산중공업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에너지의 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원전 관련은 이미지가 예전에 이제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바로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을 따라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원전 모멘텀 장기적으로 봐도 긍정적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오늘 두산중공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바라볼까요? 일단 두산중공업은 짧게는 25,000원, 26,000원대가 목표가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 가격대가 저는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3만 원대 이상은 노려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급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기간적으로도 이제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 특히 오늘의 위치는요. 이평선보다 캔들이 아래에 있는 위치라기보다는 이평선보다 캔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의 이 정별 구간을 만드는 초입 구간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손절가는 일단 두산중공업은 앞으로의 이 성장성을 봤을 때는 손절가가 필요한가 싶긴 해요. 싶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 가격을 좀 잡아보자면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25,6,000원을 목표가로 잡아주셨고요. 돌파가 된다면 목표가로 제시해 주신 3만 원까지는 바라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리스크 차원에서 1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